근시나 여러 가지 안구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책을 너무 눈앞에 가까이 보거나 혹은 어두울 때 조명이 좋지 않을 때 책을 보거나 해서 눈이 급격하게 나빠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시와 난시에 관한 판정을 받고 그거에 관한 이제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근시는 차차 좋아졌는데 난시는 유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난시 같은 경우는 점점 악화되는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난시는 지금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력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시 같은 경우는 원시나 근시와는 다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이 맺히는 위치에 따라 다른다기보다는 이제 각막에 얼마나 이 상처가 많은지에 따라서 난시의 심각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난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난시를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걸 텐데요. 어떤 건가요?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시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시, 원시는 전혀 없고 난시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책의 그 크기가 달라지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눈앞이 좀 뿌옇게 보이는 경험이 있고요. 잘 자고 일어났거나 이제 눈 운동 같은 거를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눈앞이 맑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가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렇죠. 혈류 속에 당의 밀도가 높아지게 돼서 혈류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순환도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눈에는 이 미세한 작은 혈관들이 분포해 있는데 이 눈으로 가는 혈관에도 이 혈류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눈의 그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눈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뭐 당뇨의 중요한 그 증상들이 이제 보통 말초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평상시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시력이 약한 편이라서요. 평소에 눈 건강 관리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자기 전에 눈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눈 스트레칭이 별건 아니고요. 얼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야를 위아래 좌우로 끝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야를 움직일 수 있는 선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걸 한 날과 안 한 날이 이제 눈의 그 밝기가 되게 달라지는 걸 느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눈의 피로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로를 막기 위해서 청색광을 차단하는 스크린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이런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어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써본다던가 하면 눈이 확실히 좀 편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차를 즐겨 마시는데 이제 한방에서는 감국이나 구기자, 결명자 이런 것들을 눈 건강을 위한 보약에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약재로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차처럼 끓여서 드시면은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열을 꺼주는 약도 있고 열을 오히려 이렇게 북돋아주는 약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잘 찾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가 내 목에 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정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일자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데요. 이 시청자님께서는 그 컴퓨터, PC를 사용하는 사무직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곳을 계속 이제 바라보는,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책상에 두고 PC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런 자세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길게 빠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목을 앞으로 쭉 길게 내미는 이런 동작이 되는 모든 자세가 일자목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런 자세를 유발하는 동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에서 일자목이 엄청나게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볼 때요, 보통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보게 되는데 그런 자세에서도 목을 앞으로 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때 이런 책받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눈높이에 가깝게 해서 목을 앞으로 빼지 않는 자세가 유지되어야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어머니들 명절 때 뭐 바닥에서 뭐 도마질을 하신다거나 전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어깨를 구부리고 뭔가 작업을 하실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흉추가 후만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경추가 앞으로 빠지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자목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습관 중에 턱을 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습관도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무실 때 베개 높이가 너무 높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일자목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런 습관이 있으시면 반드시 고치셔야 그 일자목에서 이제 벗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자세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기현 원장님도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한의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계시잖아요. 평상시에 자세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은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정말 일자목 증후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 체형에 맞는 의자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깊숙이 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요추와 흉추를 최대한 이제 직선을 유지하게 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일자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목이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게 되는데, 이 머리의 무게중심과 어깨축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어야 우리 목이 받는 부하가 제일 안정감 있고 이제 적은 부하로 머리를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목처럼 이제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깨축보다 머리가 앞으로 되어서 이걸 지탱하려면 목의 모든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축을 생각을 하면서 귀선과 어깨선이 이제 일직선을 이루는 자세를 항상 연상하시면서 자세를 교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